기술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치는 기술사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왜 어렵지 않은지는 첫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잘 아는 분야는 많이 설명하고 모르는 거는 한두 줄만 설명하면 돼요. 아까 전에 말뚝 파손의 원인 및 대책, 말뚝이 문제다, 바닥이 문제다, 위에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술을 할 때 내가 말뚝이 문제다라고 쓰면서 말뚝에 대해 잘 알면 말뚝은 10줄 쓰면 돼요. 바닥이 문제다는 한 줄만 쓰면 돼요. 내가 원하는 양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상대적인 기준이 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비율.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문제점 및 대책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3, 대책은 3에서 4, 대책은 6에서 7. 이 비율로 반드시 구성해야 돼요. 중요해. 억양을 높인 이유가 있어요. 목이 아팠어. 대책사항이 압도적이어야 된다.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흥분하는 거는. 그렇게 구상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그리고 답안을 쓸 때 문제를 유의해야 돼요. 문제를. 문제 존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돼. 묻는 단어의 핵심을 빠지지 말고 계속 가야 돼. 자,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다음 주에 이제 터널을 배울 거예요. 터널. 다음 주에 터널 TBM. TBM이 우리는 건설에서 3개로 사용돼요. TBM이 뭡니까? TBM이 툴박스미팅. 좋아요. 좋아. TBM 도근점, 툴박스미팅, 터널 보링 머신 3가지로 쓰요. 근데 주로 우리 시공기술사에서는 툴박스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안전기술사를 공부할 때는 툴박스미팅으로 주로 썼죠. 터널 안 쓰니까. 이게 TBM 부착 시 시공 유의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여기에 이 한 단어가 붙여가지고 나왔어요.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2회차 정의가 130회가 129회 때 이렇게 나왔어. 정말 나온 축제 시중 문제인데 TBM 부착 시 시공 유의사항, 나는 그냥 시공 유의사항도 모르는데 공유부가 더 이렇게 공유부의 시공 유의사항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 버릴 겁니까? 알 수 없어. 6문제 중에 이걸 잡을지 말지 내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3번 또는 4번 문제가 될 거예요. 4번 다른 거 잡는 거보다 이걸 잡는 게 유리해. 월등히 유리해. 왜? 다른 거는 정말 모르겠거든. 이거는 써볼 만해. 그럼 이런 문제를 4번 잡아서 어떻게 쓸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문제 전공은 이런 겁니다. 1번 답안지를 볼 때는요 대제목과 중제목과 소제목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필러죠. 필러는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봐. 여러분들이 개조식으로 쓰라는 이 필러는 안 읽어본다고. 단어를 몇 개 나열하거나 숫자를 나열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대신에 필러가 숫자나 기준이나 영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필러에 의해서 가산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표현을 필러에 써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 제목이 문제점과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공 유의사항이 대제목에 들어가고 얘가 2페이지 정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중제목도 들어가고 소제목도 들어갈 건데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대제목을 TBM 공률부 구착 시 문제점, TBM 공률부 구착 시 특징, 아니 TBM의 유의사항 먼저 쓰겠죠. 맨 먼저 TBM의 특징과 유의사항 뭐 이런 거를 먼저 쓸 거란 말이죠. 첫 페이지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TBM 공률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줄 나열하고 TBM 공률부 시공 시 유의사항. 공률부를 다 붙여. 중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 TBM의 시공 유의사항, 시위세관 서중이길 최도선인 이런 식으로 배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다가 공률부의 문제점 다 쓸 거야. 그러면 TBM 뭐 시공 시 유의사항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공률부를 다 붙여. 다 싹 다 중제목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안 와닿죠? 솔직히 뭐냐면
G, 굴, S, I, 철, TCI 이 앞에다가 공률부를 다 말을 다 붙인다고. 공률부. 근데 내용은 그냥 우리가 아는 걸 쓰는 거야. 그러면 중제목만 봐서는 공률부를 마치 쓴 것처럼 보일 거라고요. 대제목도 중제목도 공률부로 나열되어 있으니.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난 말로 공률부만 붙였는데 50점에서 60점 사이 나오겠죠. 50점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공률부의 특징에 대해서는 각도가 생기는 거니까 이 각도에 대해서 뭐라도 나열해야 돼. 그러니까 각도에 대해서는 센스가 있는 사람은 각도를 재가지고 대충 쓰겠죠. 아무 말이나. 유의사항은 아니지만 센스에 따라서 역량이 달라. 이 각도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알아서 상상에 의해 몇 줄이라도 쓰면 60점 가까이 나올 거고, 각도에 대한 문제가 한 줄도 안 들어가고 그냥 시공 유의사항을 쓰잖아요. 그래도 50점은 나올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잡을만 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른 문제 잡으면요, 모르는 거 잡으면 40점 나와. 근데 이 공률부를 한 줄도 안 넣었어. 그리고 그냥 시공 유의사항을 나열하기로 했어, 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점 내지 40점 나올 거예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고. 공률부 물어봤잖아요. 관등 설명을 공률부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공률부라는 말을 몇 단어 대제목과 중제목에 노출만 함과 동시에 점수가 10점, 20점 차이가 난다고요. 합격의 단락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왜 존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잡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에다가 묻는 문제를 나열만 많이 해주면 돼요. 그리고 센스를 좀 발휘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답안 체크할 때 이따 좀 더 봐드릴게요. 자, 이제 말뚝의 지리력 확인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것도 암기법으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자, 말뚝 지리력 판단에 대해서 조계시 결실이라고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사하고 계획하고, 계획할 때 말뚝을 타입하기 전에 설계 단계예요. 설계 단계. 제가 이 계획하고 밥 먹고 살아요. 그냥 말뚝의 길이라든지 말뚝의 크기라든지 말뚝의 길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거리가 닿아야 되는지 집안에 길이하고 크기하고 계속 이 세 개를 결정해주고 저는 밥 먹고 살거든요.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은 정력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시험으로. 아까 전에 테르자크나 메이오프 이런 것도 배우셨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끝나고 설계가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공을 해야죠. 실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동력학적으로 때려가지고 박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뚝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판단되죠. 그리고 나서 말뚝, 그래, 적정하네, 설계대로 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말뚝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제대로 더 하고. 그게 답니다. 이게 조계시 결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여기 봐보시면 조계시 결실 플러스 전공제 알자 써져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전공제 알자를 배울 거예요. 겨울에 연인들하고 어디 갑니까? 전공진 가자. 전공제 알자. 전공진 대신에 전공제를 알자. 그래 재밌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 따라하세요. 전공제 알자. 전공진 친구 전공제를 알자고. 자, 그러면 정제하고부터 배울 거예요.